앞에서 이미 얘기했다시피 인적 자원의 구성 요소를 보면 HRM과 HRD가 있다라 그랬어요. 인적 자원의 활용이라는 측면은 우리가 이제 채용부터 해서 그들을 하고 하고 보상, 승진시키고 하는 과정들이라면 인적 자원 개발이라는 건 그 중에 직원들을 교육 훈련시키고 개발시키는 거라. 개발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 측면에서 직무 훈련, 훈련이죠. 그다음에 개인 교육, 교육 쪽 그리고 개발이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이제 개발과 개발이 있어요. 개발과 개발. 여의, 그다음에 아이 개발. 자, 토지, 삼림,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드는 다라고 합니다. 또 지식이나 재능 따위를 발달하게 한다. 자신의 어떤 능력 개발 할 때 쓰죠. 또 산업이나 경제 따위를 발전하게 한다. 새로운 물건을 만들거나 새로운 생각을 내어놓는다라고 할 때는 아이 개발. 그런데 개인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슬기,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 준다라고 할 때는 개발이라고. 그래서 요걸 쓸 때는 일반적으로 자기 개발이라. 여러분 혹시 자기 개발과 리더십이라는 수업 아나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또 다른 수업인데 여러분 아마 동영상 보면서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는 거 자기계발관이. 이때는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잠재되어 있는 실기나 재능, 사상 따위를 일깨워주는 마인드를 일깨워주는 수업이다 보니까 자기계발과 리더십이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요 개발을 써요. 왜? 능력 개발. 우리가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초점을 개인에 맞추고 있냐, 조직에 맞추고 있냐, 그리고 이게 단기적이냐, 장기적이냐에 따라서 개인 개발, 효과 관리, 능력 개발, 조직 개발이란 것이냐. 우선 개인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개인 개발과 경력 개발이라고. 그런데 개인 개발이라고 하는 건 지금 당장 써야 되는 어떤 능력, 개인이 필요한 능력, 개인의 지식, 어떤 태도를 지금 당장 변화시키고 그걸 이야기하고 이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 사람의 직장 생활의 전체적인 관점이나 그 사람의 앞으로의 어떤 직무 관리 이런 측면에서 이루어지면 이게 경력 개발이에요. 물론 우리 다음 장이 경력 개발, 경력 관리인데 그 챕터는 수업을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왜? 여러분들 요 수업 내용 하고 나서 바로 임금 관리가 뒤에 있기 능력 개발은 뭐 회사에서 실제 해주는 회사는 대기업이나 해주지 일반 회사에서는 관리해 줄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수업에 사지 않고 임금 관리로.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직 차원 측면에서 조직이 지금 필요로 하는 작업에 대한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관리하는 게 바로 수행 관리, 성과 관리라고. 그다음에 조직 이거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적인 측면이라면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전체 조직에 대해서 발전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개인 개발이라고 하는 거 개인 차원에서 개인들의 지식, 태도를 변화시키거나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건 행동과학 개념을 적용 계획적인 개입부터 구성원들의 어떤 복지를 증진하는 과 조직의 유효성, 효과성을 증진하는 방법. 결국은 조직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개인 차원에서의 장기적 관점. 그래서 이제 개인의 어떤 경력 계획, 경력 관리
이런 측면에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건 실제 조직에서 지금 개인이 담당하고 있는 그 업무 수행, 그거와 관련된 이제 어떤 자료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참 잘 만들었다. 자, HRD라고 하는 건 교육 훈련이라고. 근데 HRM은 실제 구성원과 조직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춰서 성장시켜 나가는 게 HRM이죠.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 구성원은 학습을 하고 개인 차원에서는 개인 개발, 조직 이게 1차원에서 계속 직무 관련해서 계속 이루어지면 이게 이제 경력 개발인 거예요. 개인 개발이라고 하면 개인의 전반적인 능력 향상, 그 다음에 자신이 수행하는 일에서의 향상을 꾀하는 거고, 경력 개발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조직 내에서 수행하는 일을 어떻게 조직하고 커리어를 쌓아가도록 할 거냐. 그 다음에 조직 개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건강한 조직 만들어서 구성원들의 직무 수행에 효율성을 기할 것이다. 결국 일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대상으로 개인 개발, 경력 개발, 조직 개발 활동 영역에서 변화를 꾀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학습 활동이 무엇이다? 할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개발과 훈련, 앞에서 이미 나왔었는데 훈련이라고 하는 거, 실제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그 작업, 거기에 대한 지식과 기술, 처리 절차를 갖다가 숙련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이죠. 근데 개발이라고 하는 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성과에 대한 평가, 비용 투자 대비 얼마나 효과를 뽑아내는지, 그걸 할 수 있는지, 어떤 자격증을 땄는지로 확인할 수 있어요.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개발이라는 측면은 그 자체에 대한 이 훈련 자체, 그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업무 숙련도를 향상시키는 것보다는 요 작업에 대한 전체적인 기획, 거기에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그걸 해결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관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그걸 갖다 필요시 쓸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상위 직무의 수행 가능인 이제 앞으로 계속 업무들을 쌓아가다 보니까 이제 그거보다 더 위의 등급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회사 그래서 조직 측면에서의 기대 효과는 공업원과 관리자 역량 향상에 따른 경쟁 환경에서 앞으로 이 변화된 환경에서 경쟁력 확보라고 하는 게 회사의 어떤 전략이나 변화에 따른 조직의 유연성, 조직의 유연성 확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맞는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는. 자, 그리고 종업원적 측면의 효과는 종업원과 관리자의 역량 향상, 마찬가지로 경쟁 환경에서 능력 확보죠. 또 역량 향상에 따른 경력 향상, 개인의 경력 향상을 가져오고 내가 내 하는 일에 대한 안정 확보한다라고 하는. 최근의 인적 자원 개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어떤 개발의 과거에는 회사에서 직원들의 교육 훈련을 시켜서 만들었다. 지금은 내가 나의 경력 관리 측면에서 경력을 조직이 관리하는 것이니까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개발하고 자신의 경력을 관리해 나간다. 그래서 요런 직무, 요런 직무, 요런 교육 훈련 등을 자신이 받아가는 거예요. 앞에서도 여러분들 교육 훈련 나중에 직장 가서 교육 훈련들 기회가 있으면 꼭 받으라라고 했다. 자신의 경력을 자신이 관리해 나가야 돼. 앞에 이제 선배 얘기를 해줬어요. 실제 졸업을 하거나 아니 회사에 다니다 퇴직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 이제 면접을 보는 그 과정 동안 당신은 뭘 했냐? 라고 하는 걸 물어본다라고 그랬죠. 그만큼 본인의 어떤 스스로의 관리 그런 게 필요하다. 또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해서 자신의 고용 가능성, 즉 많은 능력을 갖추라라는 얘기. 개발과 고용 사이 나름대로의 어떤 겁니다. 내가 지금 개발해야 돼.
이게 지금 제가 고민이에요. 현재 하나의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라든가 이것 때문에 계속 뭔가 더 실력을 나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이 강의를 좀 꼭 가서 교육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 그런데 내가 이걸 쉬어버리면 그 기간 동안에 가정에 피해가 생기죠. 수익이 없다 보니까 이제 나나 집사람이나 둘 다 강사를 하다 보니까 쉬어버리면 수익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네, 변화된 환경. 여러분들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필요 없는 그러면 새로운 변화된 환경에서 여러분들한테 아니 여러분 후배들한테 강의를 그 새로운 내용들을 또 와야 돼. 배우고 와야 되는데 라고 하는 또 종업원들한테 많은 비용을 들인 결과 들이 증가하는 게 왜? 실력을 쌓아놨더니 향상시켜놨더니 어디로 가버려? 더 경력 다른 데로 업그레이드해서 성장해서 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교육훈련 안 시킨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솔직히 몇 명 안 돼요. 어차피 이들이 경력을 쌓음으로써 그 능력은 우리 회사에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더 좋은 회사로 떠나간다라면 그것도 인정해줘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대신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직원들이 실력을 같이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 기반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배웠으니까 그 사람만 자꾸 부려먹으려고 하다 보면 힘드니까 어떻게든 떠나려고 할 수밖에 없다. 실제 요즘에 이제 개발 내용과 대상에 따른 지식이 필요한 역량을 확인하고 해당 구성원과 공동으로 어떤 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교육 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게 이제 관리자들이 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관리자들의 실제 행위 지향성, 그다음에 질 높은 의사결정, 윤리적인 가치관, 업무상의 어떤 기술적인 능력 등이 실제 개발 내용이 되겠죠. 개발 시기는 결국은 평생 학습이다. 여러분한테 아까 나도 그랬죠.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제 배울 수밖에 없어. 옛날에는 배우고 나서 그걸로 계속 직장 다니면서 활용해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 배울 수밖에. 변호사 법이 계속 바뀌고 공인회계사도 계속 그 세법이 치과 의사 기술이 계속 바뀌다 보니까 그 따라서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전문직이라고 해서 거기서 배운 지식 갖고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직장을 가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도 이제 방학 때 계속 방학 때마다 뭔가 하나씩 배워오고 배우고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인적 자원을 개발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 인적 자원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능력, 역량을 확인하죠. 그리고 그런 게 어떤 게 필요로 하는 개발 필요성을 갖다 평가하고 개발 계획을 세워요. 개인 차원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직무 분야와 직무 외 분야를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초점을 개인한테 맞출 거냐 조직한테 맞출 거냐 그리고 단기에 할 거냐 장기에 할 거냐 지금 당장 필요로 하는 건 계속 그 다음에 쭉 계획적으로 길게 가져갈 거예요.
그렇다면 개발의 필요성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미래 시점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종업원들이 갖춰야 될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갖춘 사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떤 능력들, 어떤 인력을 어떤 능력 수준으로 개발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걸 판단하는 방법으로는 평가센터법이라고 하는 거, 혹은 심리 테스트, 인사평가. 여기서 이제 앞에서 우리 인사평가, 실제 인사평가는 개발 목적으로 실시된다라고 이야기. 관리 목적과 개발 목적. 미래의 어떤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개발 필요성을 확인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어떤 직무 수행 인사평가죠. 거기에 자료가 될 수 있다라는 법적 자료, 성과인지 업적 자료, 동료 및 상사 등 인간관계에 대한 전면 평가하거나 했을 때 그런 자료, 이런 것들이 개발 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를 맡는 사람이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그 역량을,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지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평가센터법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이제 평가센터법은 이제 임원급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개발시키거나 그들을 평가할 때 많이 쓰는 관리자를 선발하거나 능력 개발에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평가센터가 주체가 되어서 잠재 관리자의 능력 상태, 개발 필요성을 진단하는 방법. 그래서 단순히 이제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개발의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해서 설계된 실습과 도구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미래의 관리자가 필요한 역량 개발을 분석을 하는데 평가센터법을 이용하는 이유는 리더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히 어떤 성과나 논술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리자 또는 리더에게 리더십, 주도성, 감독, 기술 이런 역량들이 중요하나 이런 걸 갖다가 어떻게 논술로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보다 이제 평가센터법에서 그 상황들을 갖추게 하고 거기에서 실제 이제 그런 걸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거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을 해보게. 그래서 그걸 갖다 관찰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재능을 파악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잠재 능력을 갖다가 명확하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관리자들이 이제 결정의 어려움이나 승진에 관련해 부하 직원과의 관계 악화 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관리자들이 이런 걸 평가센터에 떠넘겨서 거기서 판단하게 해라라고 하는 악용되는 사례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평가센터법 같은 경우 활용하는데 비용이 좀 많이 듭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가들, 분야의 전문가들을 갖다가 투입시켜서 관찰하고 평가하고 인터뷰하고 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특히나 평가받는 대상이 많을 때는 더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 테스트라고 하는 건 종업원의 어떤 정서나 성격의 확인 외에도 종업원의 모티베이션, 뭐 스타일, 인간관계 반응, 근무 선호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개발의 필요성 이런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근데 이제 테스트 대상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조작해서 우리 여러분들 직무 테스트나 이런 거 해보면 나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라 그러죠. 그거에 대해서 좀 따라가. 그래도 하나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성원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우리 주제 네 가지 방식이 나와 있죠. 코칭, 위원회 참여제,
직무순환제, 보좌관. 이미 직무순환제 앞에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어요. 관리자들을, 물론 담당 직원들, 밑에 종업원들의 매너리즘을 타파하기 위해서 업무를 갖다가 다른 업무로 순환시켜 주는 거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오히려 관리자들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인재들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하기 위해서 직무순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단다라고. 물론 이게 이제 어, 그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공무원이나 공기관에서는 해당 업무를 계속함으로써 나타나는 어떤 부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경우도 많. 근데 공무원들을 너무 또 그렇게 순환을 많이 시키다 보니까 오히려 참 안 좋은 게 전문가가 없어요. 한 분야에 대해서 좀 계속적으로 능력을 개발시켜 나가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빨리빨리 순환시켜. 그러다 보니까 좀 알만하면 다른 데가, 알만하면 다른 데가. 그러다 보니까 그 분야의 전문가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코칭. 코칭이라고 하는 건 직장이나 혹은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전형적인 개발 방법 하나죠.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직속 상사가 부서원에 대해서 훈련을 시키고 피드백하는 방법이죠. 코칭은 일을 하면서 학습하는 것을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감독자와 종업원 간에 건전하고 열린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오히려 아까 이런 숙련된 전문가라 할지라도 이제 학습자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안내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코칭 능력 여부도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코칭이 수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다음 이제 위원회 참여제라고 하는 보통 우리 관리자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종업원을 갖다 참석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종업원이 미래의 관리자가 되었을 때 그 경험을 미리 좀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리자들의 어떤 폭넓은 시각, 그다음에 이해력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경험하게 하는. 그다음에 아빠 이제 직무순환제는 그다음에 보좌관제. 관리자의 업무량과 복잡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업원을 관리자의 지휘하에 거기에 스텝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상사인 관리자의 의사결정 방식이나 문제 해결 방식, 인간관계 기술, 기타 관리 방식 등을 배울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방법이다. 그다음에 이제 이건 직장 외에 직장 외에서 개발하는 방법, 아까 외부에서의 어떤 강의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게 강의실 교육. 여러분 학교에서 수업 받는 거. 실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받는 한 학기 과목이 책 한 권씩이 그러면 물론 과목에 따라서 막 두 권까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한 학기에 막 일곱 과목, 여덟 과목씩 어마어마한 양을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이론들 그걸 다 여러분은 막 한 학기에 막 배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많은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용되긴 하지만 실제 교육받는 사람들이 수동적인 경우가 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수강하는 사람들의 숫자, 규모, 그 다음에 강사 이런 부분에서 좀 체계적으로 일을 기울 필요가 있다. 합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소수의 인원이 참여해서 그런 식으로 하든가. 그 다음에 인간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관계 기술, 사람들과의 조화롭게 일하는 데 필요한 인간관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과 뭐 팀워크 문제나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한번 습을 얘가 어떤 그다음에 이제 사례 연구 이제 다른 사례들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학습함으로써 그런 상황이 달라졌을 때 어떻게 하냐 이제 롤플레잉 특정 상황을 갖다 설정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역할을 갖다 실행해 봄으로써 내가 어, 대상 다른 반대 입장에 섰을 때 어떤 느낌, 이거에 대한 이런 것 그렇구나라고 하는 걸 직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하는.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시뮬레이션 게임, 그다음에 뭐 안식연재, 안식연재라고 하는 건 실제 키워보게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이제 근무하면 본인을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거. 직장에서는 별로 이제 안식연재를 사용하지는 않지만 학교 교수님들 같은 경우 안식연재를 하죠. 수가 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면 5년 정도, 1년 정도 쉬면서 본인의 역량 개발을 할 수, 이런 것들이 활용된다라고. 그래서 각각의 이제 내용들의 장점과 단점을 봤어요.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는 위원회 참석, 직무순환, 보좌관 제도가 자연스러운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그런데 좋은 코치를 발견하는 게 어렵고 위원회 참석 같은 경우는 참여자들이 주요 과정에 참여해서 할 수도 있는데 잘못하면 시간 낭비만 될 수 있어요. 직무순환에는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강화하긴 하지만 여기 순환시키려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보좌관 제도는 훌륭한 관리자의 행동 거지를 관찰 경험할 수 있지만 배울 점이 많은 좋은 관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외에 또 이제 직장 외에서는 강의실 교육.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과를 항상 개선할 수 있지 않다. 이건 우리 학교 수업도 마찬가지다. 그다음에 인간관계 훈련, 중요한 경영 기술을 다루게 하지만 이걸 했다라고 해서 효과성을 측정하기는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례 연구라고 하는 건 사례를 통해 경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죠. 실제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이 사례가 안 될 수. 그리고 역할 연기, 대인관계 상황에서 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고 오히려 근데 필요에 따라서는 훈련자 편함을 야기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영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건 가상과 현실 통합한다라고 하는 거지만 단지 게임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안식년제는 재충전 그리고 자기를 개발할 수 있지만 이 안식년 쉬면서도 월급은 지급하다 보니까 비용이 과다될 수 있고 야외 훈련, 육체적 도전, 자신감, 팀워크를 중심 그 싫어하는 사람, 위험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진짜 교육 훈련 및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하고요. 경력 관리는 뭐 여러분들 따로 하진 않습니다. 경력 관리라고 하는 회사에서 해주는 경력 관리는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직무를 가질 것이냐, 그리고 본인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력 목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렇게 가고 싶다라는 거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따로 하시. 물론 자신의 어떤 성향 이거에 따라서도 경력 경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신이 이제 좋아하는 성향 따라서 뭐 안전 지향이냐, 창의성 지향이냐, 기술 지향이냐에 따라서도 혹은 관리자 지향인 쪽이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그 보면 그 외에는 수업은 하지 않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9장
보상관리에서 임금관리 들어갑니다. 임금관리가 좀 양이 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금관리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